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을 정리해드리는 경제 뷰포인트 시간입니다. 정치경제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수정된 경제 성장률도 나온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26일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엽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0.5%로 사상 최저 수준인데요. 그래서 이번 금리 결정은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이 기준금리 결정보다는 수정된 경제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합니다. 지난 8월에는 코로나 2차 확산으로 이 카페와 음식점의 영업이 조금 제한되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때문에 한국은행은 5월의 전망인 마이너스 0.2%에서 1.1%나 내린 마이너스 1.3%를 올해의 경제 성장률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분기에 예상 외의 성적표가 나오면서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가 높아졌었는데요. 바로 글로벌 국가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를 하면서 국내 반도체, 자동차의 수출이 증가한 데 힘입어서 3분기 GDP가 당초 예상인 1%대 중반보다 높은 1.9%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서 정부와는 달리 V자 반등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기는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성장률 전망의 방향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4월 연속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감염병 전문가들은 3차 유행이 시작됐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다 정부가 조치를 어떻게 내릴지 고심을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이 어떤 수치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가 사실 뭐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 수정 전망치도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로나 지금 확산세가 3차 확산까지 좀 우려가 커지면서 우려가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전망치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최근 그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 KDI 사례를 보면 한국은행의 좀 상황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KDI는 최근에 발표해서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당초 3.5%에서 3.1%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민간 소비와 노동 시장의 위축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또 그리고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광범위한 보급은 완연히 차이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이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은 중요한 변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보다는 이 코로나 확산세 그리고 정부의 대책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성장률을 3.1%에서 2.8%로 낮춰 잡을 당시에도 국내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할 때였는데요. 이 때문에 이 기자들 사이에서도 3단계로 격상되면 성장률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 완화된 3단계인 2.5단계로 확정을 하긴 했는데 정부의 정책이 확정되지 않을 당시 8월 금통위 이후의 브리핑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성장 흐름은 사실상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 그리고 각 경제 주체들의 어떤 또 행태 결국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른데 그 3단계로 이제 격상이 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또 그러한 조치의 지속 기간에 따라서 파급 영향이 달리 나타날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특정 수치로 그 정도가 이렇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 네, 결국 정부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는 한 이번 전망에도 이 3차 확산세의 영향이 모두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지난 8월 발표 당시 2.8%라는 수치는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가 내년 중반 이후에 조금 진정이 되고 국내에서는 가을에 진정, 또 이후에 국지적인 확산이 나오는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수치인데요. 하지만 최근의 확산세는 국지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고 정부도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들어보면 지금 생각보다는 백신 기대에 가려진 변수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 발표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일정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7일에 이제 은행연합회 회장 후보 7명이 꾸려졌는데요. 다음 주에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은행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추천된 후보들은 모두 7명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민간 출신의 후보가 4명이라는 점인데요. 민간 출신 4명, 관 출신 2명, 그리고 정치인 1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최근 금융권 수장들이 금융관료 출신으로 좀 채워지면서 관피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장의 전 재무부 출신의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선임이 됐고 또 서울보증보험 사장의 유광열 전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이 정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를 의식한 듯이 은행협회장 회장 후보에는 민출신 인사가 4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장이나 또 금융그룹 회장 등 민간에서 배출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갈수록 거세지는 금융규제 외풍을 좀 막아줄 관 출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결과로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하는데요. 은행연합회 회추위는 다음 주 23일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 이후에 22개 은행연합회 회원사가 참여하는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차기 회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현재 생명보험협회도 차기 회장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는 26일에 회장 추천위원회가 2번째 회의를 열고 후보들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역시 관 출신 후보들이 좀 거론되고 있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23일에는 은행연합회 최종 후보자 결정이 있겠고요. 26일에는 생명보험협회 회장 후보들이 논의되는 만큼 다음 주 일정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에도 신규 상장 기업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는 25일에 2차 전지 전문 기업 하나기술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하나기술은 2차 전지 전 공정이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삼성, SDI나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라는 이유 때문에 상장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었는데요. 기관 투자자 경쟁률은 카카오게임즈 다음으로 올해 2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공모가도 희망밴드 상단인 35,00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는데 이 카카오게임즈의 경우에는 공모가가 25,000원이었고 상장 첫날 2배 가까이 올랐고 또 상한가에서 마감하는 따상을 기록한 이후에도 여전히 공모가의 2배가 넘는 2배에 가까운 주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기술의 상장 첫날의 실적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정치경제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